저는 에바 라르손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감염병 전문의로 일하고 있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저에게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들과 문서들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어로 쓰인 감사패였습니다. 할아버지 구스타프 라르소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었더군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군의관으로 참전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스웨덴 적십자병원에서 6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다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치료하셨죠. 특히 어린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 감사패를 들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할아버지의 헌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침 국제 NGO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이카와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진행할 의료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저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었던 씨앗이 7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대륙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 국립기록보관소에서 할아버지의 참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상세한 의료활동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수많은 생명을 살린 기록들, 한국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내용들. 할아버지는 단순히 치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 발전에도 기여하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에티오피아에 가기로 말입니다.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더위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른 공기가 목을 태우는 듯 했죠.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길렐레 마을로 향했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지더군요. 코이카 담당자인 김윤서 씨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로 물 관련 시설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첫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에바 박사님, 여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우물만 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김윤서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길렐레 마을에 도착하니 현실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설사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제가 머물 의료소는 기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군요. 첫날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같은 질병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오염된 물 때문이었어요. 수인성 질병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의 성장도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이장 아토 테세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큰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심각했죠. 하루의 대부분을 물 깃는 일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김윤서 씨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정수시설과 의료소,
그리고 학교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혼자 중얼거리니까 박은서 씨가 물어보시더군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스웨덴 의료지원단으로 부산에서 근무하셨어요. 단순히 치료만 하신 게 아니라 한국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셨죠. 떠나시면서도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조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김윤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날부터 저희는 한국, 스웨덴 합동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공급 시설과 의료 지원, 그리고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단순한 치료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토 테세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닥터 에바,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와서 도움을 준다던 외국인들이 모두 떠났거든요. 당신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수없이 실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원조 기관들이 와서 큰 약속을 하고는 중간에 사라진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윤서 씨와 함께 마을 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한 주민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독일 단체가 와서 학교를 짓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디 있나요? 반 정도 지어놓고 사라졌잖아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물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고장나면 누가 고쳐주나요? 부품은 어디서 구하죠?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예요. 한국 전쟁 때 스웨덴에서 온 의사였습니다. 6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때 윤서 씨가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들 세대는 전쟁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진료를 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그들의 가족 상황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2살 아이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와야 했죠. 학교에 가고 싶어도 물 기르러 가야 해서 갈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샤야, 우물이 생기면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정말요, 닥터? 저도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윤서 씨와 저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우물 설치가 급선무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의료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봤거든요. 에바 박사님, 우물부터 파야 해요. 물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윤서 씨, 지금 당장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물 파는 동안 또 몇 명의 아이들이 아플지 몰라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더군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과 예방을 위한 시설 구축 사이에서 말입니다. 결국 저희는 절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물공사와 의료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석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의 참전 기록을 문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라르손 박사님, 귀하의 할아버지 구스타프 라르손 씨의 상세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스웨덴 의료지원단 소속으로 1950년 9월부터 1956년 3월까지 부산에서 근무하시면서 총 2,5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셨네요. 한국이 70년 전 스웨덴 의료진의 기록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한국 의료진 교육에도 힘쓰셨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간호사 30명과 의사 6명을 교육하시면서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하셨더군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 여럿이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의료소로 실려온 거예요. 수인성 질병의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였던 아이가 바로 아이샤였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었죠. 제가 가진 의료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긴급히 아디스아바바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어요. 윤서 씨,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샤를 큰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윤서 씨가 다급히 차를 몰고 아이샤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운전해서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어요. 다행히 아이샤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큰 병원이 없으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해주는 거야. 우물 파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아픈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토 테세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닥터 에바,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약속했던 것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부상자들 앞에서 할아버지도 이런 무력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죠. 윤서 씨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우물 공사를 앞당기고 동시에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추가 의료진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에바 박사님, 할아버지의 기록을 보니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우리도 그분처럼 끝까지 해내야 할 것 같아요. 윤서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에티오피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이샤가 회복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웠어요. 그때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한국과 스웨덴에 동시에 보내기로 한 거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우물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라르손입니다. 제 할아버지 구스타프 라르손은 한국 전쟁 때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군의관으로 부산에서 6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한국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더군요. 지금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코이카와 함께 물과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샤가 카메라 앞에 서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윤서 씨가 가르쳐 준 간단한 인사말이었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영상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과 스웨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한국어와 스웨덴어 두 버전으로 만들어서 각각 해당 국가에 보냈습니다. 한국에는 코이카와 국방부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고 스웨덴에는 외교부와 적십자사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보냈어요.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스웨덴 참전 용사 손녀가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렇게 갚아주시는군요. 할아버지의 은혜를 손녀가 갚고 있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스웨덴 의료지원단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고마운 분들이네요. 스웨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던 병원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웨덴 적십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웨덴을 기억하자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전쟁 관련 박물관에서도 스웨덴 의료지원단에 대한 특별 전시를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윤서 씨가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에바 박사님, 한국에서 추가 지원이 결정됐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성금이 모이고 있답니다. 스웨덴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하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70년 전 헌신이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아토 테세마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닥터 에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70년 후 에티오피아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영상 편지의 반향으로 지원이 늘어나면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우물 설치 위치를 두고 부족 간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길렐레 마을은 사실 두 개의 큰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로모족과 아마라족이 각각 마을의 동쪽과 서쪽에 살고 있었죠. 우물을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자신들 지역에 가깝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로모족 대표 아베베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닥터 에바, 우리 쪽에 아픈 아이들이 더 많아요. 우물을 동쪽에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다음 날 아마라족 대표 메아리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가난하고 물 구하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어요. 서쪽에 우물을 파주세요. 윤서 씨와 저는 난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마을 중앙에 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지만 그곳은 두 부족 사이의 중간지대라
누구도 관리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갈등이 심해지자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양쪽 부족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이기적이야.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물길으로 더 멀리 가는 거 모르나? 저는 회의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치료하셨어요. 환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이샤가 아팠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어느 부족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한 명의 아픈 아이였을 뿐이죠. 아이샤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왜 싸우죠? 12살 아이의 말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우물은 마을 중앙에 설치하고 두 부족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프로젝트 관리까지 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진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거울을 보니 할아버지 사진 속 모습과 비슷하게 야윈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셨을까?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더군요. 윤서 씨가 제 상태를 걱정해서 말했어요. 에바 박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쓰러지실 거예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팀으로 일하셨잖아요.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윤서 씨가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역할을 나누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토 테세마에게 우물 관리 교육을 부탁했고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서히 마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 간 갈등도 우물 공사를 함께하면서 조금씩 해결되었어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니까 서로 협력하게 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봤습니다. 물론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요.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스웨덴 대사관, 그리고 참전 용사 유족회에서 공동으로 길렐레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한 거예요. 에바 박사님, 이번 방문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하는 공식 행사거든요. 윤서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시작한 개인적인 여정이 이렇게 큰 의미로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스웨덴어로 된 환영 인사를 연습했고 여성들은 전통 의상을 준비했어요. 아이샤는 특별히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를 그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방문단이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코이카이 사장, 참전 용사 유족 대표들이 오셨고 스웨덴에서는 주에티오피아 대사와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함께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한국참전용사 유족회장 김석주 할아버지였습니다. 82세의 연로한 분이셨는데 직접 에티오피아까지 오셨더군요. 라르손 박사님,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치료받을 때 스웨덴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김석주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의 헌신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우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중앙에 세워진 우물 옆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한국어, 스웨덴어, 아마라어로 평화를 위한 우물, 한국과 스웨덴의 우정이 에티오피아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웨덴 대사가 기념사를 하셨습니다. 구스타프 라르손 의사를 비롯한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정신이 그의 손녀를 통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도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 에티오피아에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우물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도 있었어요. 한국 동요와 스웨덴 민요를 부르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샤가 대표로 나와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샤입니다.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김석주 할아버지가 아이샤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오거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마을 곳곳에서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가 함께 나부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이 에티오피아에서 새로운 형태로 꽃피우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전통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에서 온 분들이 현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화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평화로운 세상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세상이었을 거예요. 기념비 제막식을 마치고 마을을 떠나는 방문단을 배웅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한국과 스웨덴,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이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우물이 완공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의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학교 출석률은 2배로 늘어났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아이샤가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닥터 에바, 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아이샤가 한국어로 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고맙습니다라는 글씨가 참 예뻤어요. 마을의 의료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교육해서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질병 예방법을 가르쳤더니 제가 없어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토 테세마는 우물관리 전문가가 되었고 젊은 여성들은 마을 보건 요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닥터 에바, 정말 가셔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떠나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완전히 연락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떠나기 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매년 한국에서 의료진이 마을을 방문하고 스웨덴에서는 기술진이 와서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도 만들었어요. 성적이 우수한 마을 아이들이 한국이나 스웨덴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이샤가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어요. 정말요?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언젠가 의사가 되어서 이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아이샤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네, 꼭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윤서 씨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에바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만드는 거였네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가 함께 걸린 우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토 테세마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닥터 에바, 윤서 엔지니어님, 그리고 한국과 스웨덴 사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준 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마을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우물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마을과의 연결을 지속했습니다. 매달 화상 통화를 통해 마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했어요.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방문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후 아이샤가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준비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이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스웨덴에서 다시 감염병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년 여름휴가 때마다 길렐레 마을을 방문하고 있고 한국 의료진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뿌린 사랑의 씨앗이 70년 후 에티오피아에서 꽃을 피웠고 이제 그 씨앗들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마음씨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이샤가 언젠가 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한국, 스웨덴, 에티오피아를 잇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이 저를 통해 이어졌듯이 이제는 아이샤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